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나 소문이 먼저 퍼집니다. 진실보다 빠르고 사실보다 자극적인 말들이 골목을 타고 돌며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누가 무엇을 가졌는지, 누가 더 효성스럽게 행동했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될지,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마치 이미 본 것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조선 영조 연간 한양 성저심리 바깥에 자리한 작은 마을 연하촌에도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씨 노파께서 두 아들을 불러 재산을 나누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오랫동안 홀로 살아오신 노모께서 이제는 연로하고 병드셔 가진 것을 정리하려 하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일인 듯 저마다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큰 며느리가 살림에 밝고 현실적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막내 며느리가 말수는 적지만 지극한 효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미 결과를 본 듯 각자의 판단을 내려놓고 말했지만 정작 그 누구도 노모의 마음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씨 노파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기와는 여기저기 어긋나 있었고 담장은 낮고 오래되어 손으로 짚으면 가루가 묻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이상하리만치 쓸쓸함보다 단단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먼저 그 집을 찾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말씨가 공손했고 태도도 단정했습니다. 인사도 예를 갖추었고 웃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노모의 얼굴이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바쁘게 훑고 있었습니다. 방 한켠의 괴짝, 들보 위에 자그마한 틈, 부엌의 쌀도까지 마치 말없이 셈을 하듯 시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어떠신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묻는 말은 형식에 가까웠습니다. 텅 빈 부엌과 비어있는 쌀독을 확인한 뒤 큰 며느리는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마당에 떨어진 마른 잎 하나도 치우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막내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직접 담근 김치를 보자기에 싸들고 왔습니다. 노모께서 손사래를 치시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담그면 된다며 어머니께서 먼저 드셔야 기운을 차리신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 텃밭에 뿌리고 헝클어진 흙을 손으로 고르게 다듬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사람처럼 묵묵했습니다. 노모께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시선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노모께서는 낡은 괴짝을 여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의 기록도 땅의 기록도 아닌 사람의 기록이었습니다. 노모께서는 붓을 들었다가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며칠 뒤 노모께서 텃밭에서 풀을 뽑고 계실 때 큰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말만 남긴 채 마루에 앉아 치맛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비단값이 올랐다는 이야기, 장에 다녀왔다는 말만 하다가 집안일이 있다며 곧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 며느리는 인사보다 먼저
노모 옆에 쪼그리고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손톱 밑으로 파고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노모께서는 다시 장부를 펼치셨습니다. 작은 글씨로 하루의 모습을 조용히 적어 내려가셨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 마을 이장은 노모의 지붕을 걱정했습니다. 며칠 뒤 막내 며느리는 기와를 이고 돌아왔습니다.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품을 팔았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비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큰 며느리는 마을 아낙네 둘과 함께 노모를 찾아왔습니다. 새로 고쳐진 지붕을 보며 자신이 사람을 불러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아낙네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효부라 칭찬했습니다. 노모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장부에는 또 하나의 기록이 더해졌습니다. 얼마 뒤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씨 노파께서 재산을 숨겨두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남편이 장사를 했고 망한 것이 아니라 땅 문서와 은자를 어딘가에 감춰두셨다는 말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큰아들 내외는 곧장 노모를 찾아가 재산의 유무를 물었습니다. 노모께서는 헛소문이라고 하셨지만 큰 며느리의 눈은 여전히 집안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소문을 들은 막내 아들 내외는 달랐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며 어머니께서 편히 계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노모께서는 장부에 두 줄을 적으셨습니다. 재산을 묻는 사람, 재산을 묻지 않는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 노모께서는 두 아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방 안에는 땅 문서와 은자가 담긴 보자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모께서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내주셨습니다. 장남이 집안을 이어야 한다며 당연한 일처럼 말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숨기지 못한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에게는 자신을 모셔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재산보다 어머니께서 계신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큰 집은 복을 받고 막내는 빈손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사흘 뒤 큰아들은 땅 문서와 은자를 챙겨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 아들 내외는 손수레를 끌고 노모를 모시러 왔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짐을 직접 메고 노모를 수레에 태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막내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노모께서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편히 잠드셨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드리고 자신들은 부엌 옆 좁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따뜻한 밥은 늘 노모께 먼저 올렸고 자신들은 남은 누룽지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노모께서